세대공감 토크파티 해피투마로우 시즌5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건강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4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76세를 사는 게 아프면서 90세를 사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100세 시대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병실에 누워서 100세를 산들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자,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텐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 첫걸음이 바로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건강한 치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해피투마로우 시즌5 첫 번째 시간인데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청담 미소 밝은 치과 윤성원 원장인데요. 인생 이막의 동반자 임플란트라는 주제의 강연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청담 미소발견치과 윤성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임플란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었어요. 오죽하면 조선시대 치과 이름이 이해박는집이라는 곳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임플란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기술에 대한 발전이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최초 개발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브레네막이라고 하는 스웨덴 의사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분은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느 날 토끼뼈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나사못을 심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소재로 된 나사못을 토끼뼈에 심고 제거를 했더니 심었을 때 반응도 굉장히 자연치유적이고 그리고 이 제거한 나사못에서 뼈 조각이 아예 붙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아, 티타늄 나사못을 사람 뼈에 심어도 똑같이 굉장히 치유적으로 잘 붙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이분은 이거를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까 하고 고민하시던 끝에 그 치아가 없는 사람이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치아 대신 치아 뿌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최초의 임플란트는 지금과 많이 다른 형태였는데요. 그 모양을 보시면은 말 한 장 같은 저런 티타늄 메쉬 같은 것을 치아 잇몸 뼈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치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엔 대부분 이제 저 빈 공간에 대한 해결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 방식과 그리고 틀니라고 하는 두 가지 치료 방식으로 많이 치료가 되었죠. 브릿지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치아 빠진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치아 빠진 곳에 양옆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치아를 씌우는 모양으로 갈아냅니다. 그리고 그 두 개 치아를 크라운이라고 하는 인공치아를 넣는데요. 그 인공치아 두 개 사이에 가짜 치아 하나를 매달아서 그 가운데 빈 공간을 메꾸게 되죠. 이렇게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다리 하나가 있는 모양이 다리랑 유사하다고 해서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브릿지라는 치료는 굉장히 좋은 치료고 또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양옆에 인접해 있는 치아가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여도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두 개 치아를 갈아내야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갈아내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치아를 신경치료까지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두 개 치아가 세 개 치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당 약 1.5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비중과 하중을 견뎌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나머지 그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두 개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한 경우는 별 이상이 없지만 그 두 개 치아가 조금이라도 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안 좋아진 경우 이 1.5배에 대한 하중은 그 치아에 그대로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기존의 두 개의 기둥이 되었던 치아가 더 안 좋아져서 뽑게 되거나 흔들리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뒤쪽에 어금니가 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기둥을 걸려고 봤더니 한쪽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없는 기둥을 앞에 치아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매달아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옛날엔 그런 식의 브릿지도 적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성인 남성분 같은 경우 어금니로 식사를 할 때 턱뼈에서 이제 가해지는 근육의 힘이 약 60kg에서 80kg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죠. 근데 이게 넓은 면적일 때 얘기고 작은 치아에 집중해서 한 포인트로 힘이 집중되게 되면은 그 힘이 200kg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강한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다이빙 때처럼 이렇게 그 뒤에 매달아 놓은 치아가 휘어지기도 하고요. 부러지는 일도 있고 단단히 붙여놨다 싶으면은 앞에 기둥이 되는 두 개 치아가 오히려 힘을 받아서 과도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된 게 틀니입니다. 틀니는 그 뒤에 빈 공간에 기둥이 걸 곳이 없으니까 그 힘을 잇몸 쪽에서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잇몸에다가 말 한 장 같은 플라스틱 판을 얹어 놓고요. 그 위에 가짜 치아를 올려서 그 식사할 때 힘을 잇몸이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잇몸에 힘을 받게 하니까 그 딱딱한 플라스틱 판이 말랑말랑한 잇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틀니 특유의 부피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안에서 거부감도 굉장해요. 그리고 유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재채기 하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덜커덕거리기도 하고 많은 불편감 때문에 처음에 틀니 사용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빼놓고 식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임플란트는 어떤 방식이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빈 공간에 치아가 빠진 공간이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된 나사못을 심습니다. 심고 이 나사못이 뼈에 붙을 때까지 짧게는 2주에서 4주, 길게는 3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못이 잇몸뼈랑 단단히 붙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잇몸 모양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고 위에 치아 씌우는 거와 구조를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구조물을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아를 올리게 되면 치아 빠진 빈 공간에 치아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에서 살펴봐도 양옆 치아에 손상을 주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원래 있었던 치아의 뿌리가 있던 곳에 티타늄으로 된 나사못이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인공치아가 올라간 모양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한쪽에 기둥이 없는 뒤쪽에 유리단으로 된 그런 구조에서도 임플란트를 통해서 특별히 틀니를 사용하거나 앞에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치아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커다란 나무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제가 나무 기둥 3개를 심어 놓았어요. 어떤 나무 기둥이 가장 튼튼할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이제 안에 구조를 보면 한쪽 기둥은 이제 제법 깊은 깊이로 묻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굉장히 얕은 깊이로 묻혀 있는데 이 얕은 기둥이 당연히 좀 더 약하고 깊이 묻혀 있는 기둥이 조금 더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망치로 이 나무 기둥들을 위에서 세게 한 번씩 똑같은 힘으로 쳐요. 그때 이 기둥 중에서 어떤 기둥이 버틸까요? 일단 첫 번째 기둥은 탈락일 것 같죠. 두 번째 기둥은 글쎄요. 세 번째 기둥은 아마도 제일 긴 거니까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치아에서도 있는 역학적인 조사에서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이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이랑 같은 길이이거나 최소 80%의 길이로 뼛속에 묻혀 있을 때 그 위에 치아 부분이 측방압이라고 하는 옆에서 가해지는 힘에 최소한 어느 정도 저항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 즉 치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 한 1cm 정도 된다면 최소 8mm 이상의 길이로는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꺼냈느냐? 이런 환자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빈 공간이 있죠. 임플란트가 빠진 공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봤더니 엑스레이상에서 하얀 거는 뼈인데 까만 거는 뭐지? 하고 위에 까만색 공간이 보여요. 저기 보이는 빈 공간은 실제로 뼈가 아니라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실 때 코로 공기가 지나가는 공기 주머니이기도 하고요. 감기가 걸리거나 축농증이 있을 때 콧물이 나오는 공간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점막에 덮여 있고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배울 때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필요한 최소 길이가 8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곳을 재봤더니 한 4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 때문에 이런 분들 CT를 찍어봤는데 겉에서 봤을 땐 다 딱딱한 뼈라고 느껴지지만 그 단면을 보면은 실제로 그 위에 빈 공간 때문에 뼈의 두께 자체는 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저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뼈이식이라고 하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술 방법도 간단하고요. 임플란트 심을 곳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 구멍 쪽으로 이제 인공뼈를 밀어 넣거나 아니면 그 양이 많아진다 싶으면은 옆쪽에 윈도우 같이 약간 뼈 조각을 끌어올려서 그 안에 인공뼈 혹은 자가뼈를 채워 넣고 임플란트를 올리는 뼈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빈 공간에 실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뼈 이식을 하게 되고 그 뼈 이식만큼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더 좁아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뼈로 대체하게 되죠. 이런 뼈 이식은 이식된 뼈가 뼈로 바뀌는데 약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게 되고요.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고 좀 수술 후에 한참을 기다리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뼈 이식을 동반한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랑 그 역사랑 그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구조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알고 싶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어느 회사 제품이 제일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죠. 여기 보시면 제가 대충 기억나는 회사들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TV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제품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런 제품입니다 라고 소개받은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을 나열한 거기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뼈에 묻혀지는 이제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티타늄 소재의 픽스처라고 하는 이 아래 나사목 부분과 그 위에 이제 치아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 광고하는 이 회사들은 대부분 그 아래 뼈에 묻혀 있는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들이에요. 각자 저마다 다른 디자인과 다른 표면 처리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회사가 더 좋다, 못하다, 우리는 뭐 역사가 깊다, 저기는 카피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시급한 단계.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골프채 어떤 골프채가 좋나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은데 옆에 보면 이제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가 들고 있는 골프채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골프의 여제라 불리우는
우리나라에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가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타이거 우즈만큼 잘 치고 싶어서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는 채를 그대로 받아다가 골프를 친다 한들 타이거 우즈만큼 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는 골프채가 각자 사람에게 맞는 골프채가 있고 안 맞는 골프채가 있듯이 임플란트도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선생님들 기술에 맞는 혹은 그 선생님들의 선호하는 그런 임플란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 뭐가 더 좋은 제품이고 나쁜 제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어머님을 입안에 한 임플란트를 한 11개 정도 해드렸는데요. 많은 세월에 걸쳐서 해드렸고 그 중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어머님 좋은 거 해드려야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가장 비싸다는 임플란트부터 나중에 제가 힘이 들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장 저렴하다는 임플란트까지 다 심어 드려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식립감이라든지 제가 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함이라든지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하는 거에서 비싼 임플란트가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었지만 재밌는 거는 뼛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머님은 차이점을 못 느끼세요. 환자분들에게도 비싼 임플란트와 저렴한 임플란트 약간 나눠서 심어드려 봤지만 차이를 못 느끼세요. 실제 환자분들이 느낄 만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임플란트 평생 쓰나요? 평생이라고 하면은 아까 100세 시대니까 100년 정도?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 심을 때는 나이가 됐으니까 그럼 절충해서 80년? 80년 좀 과하다. 60년.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 놓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20년 이상 사용하는 물건이 몇 개나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플란트, 즉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에 뼛속에 당겨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개발된 게 1960년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돼서 이게 상용화돼서 사람들에게 심어지는 데는 1970년대 정도 됐을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1980, 90년대 정도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가장 오래된 임플란트도 이제 5, 60년,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20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임플란트, 심겨진 임플란트가 뼛속에 있는 부분은 20년 이상은 큰 차이가 없고 아주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내놨어요. 20년까지는 매우 안전하다. 단, 구강 위생 관리가 철저하고 그 사람의 전신적인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뼛속에 당겨진 부분이 전부는 아니죠. 머리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이 머리 부분을 올려놓고 환자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 이거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가나요? 아니요, 평생 가지 않아요. 짧으면 1에서 2년, 보통 5에서 10년, 길면은 10년 이상. 선생님, 편차가 좀 큰 거 아니에요? 짧으면 1년이고 길면 10년 이상인데? 편차는 크죠. 하지만 이런 편차는 치아랑 임플란트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에서 나타나요. 옆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한쪽은 임플란트고요. 한쪽은 치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임플란트와 뼈 사이에는 공간이 없어요. 당연히 티타늄이라는 임플란트는 뼈와 골 유착이라는 관계로 단단히 붙어있는 형태고요. 그 옆에 치아를 봤더니 오히려 뼈랑 치아 뿌리 사이에 까만색 공간이 보입니다. 실제로 치아는 뼈에 붙어있지 않아요. 치아와 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조직 막이고요. 이 막이 하는 역할은 치아를 뼈에 붙어있게도 하고 치아와 뼈 사이에 음식물이라든지 병용균이라든지 이런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치주인대는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 즉 치아에 큰 힘이 가해질 때 치아를 약 0.25mm 정도 살짝 움직여주면서
그 충격에 대한 범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랑 단단히 붙어 있어요. 저런 범퍼가 없죠. 따라서 동일한 충격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가 훨씬 약할 수밖에는 없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때 무언가를 씹을 때, 이 씹는 느낌, 임플란트를 했더니 씹는 느낌이 좀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선 당연한 얘기죠. 치아는 강한 힘을 받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었을 때 0.25mm 정도 살짝 눌려 들어가면서 그 씹는 느낌이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압박감은 없어요. 실제로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 때 자연 치아보다 0.2mm 정도 치과에서는 약간 낮게 만들어야지 강하게 씹었을 때 임플란트에 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낮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임플란트를 했더니 잘 안 씹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주인대가 어느 정도 압력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난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금리인데 지금 4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변했고 치과가 발전했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임플란트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한 치아인데 당연히 40년 이상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지만 똑같은 세멘트 바닥에 비싼 도자기 그릇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이 도자기 그릇을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그냥 바닥에 한 번, 두 번, 10번까지는 안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20번, 30번, 100번 넘어가면 충격의 피로도라는 게 늘어나면서 이 그릇이 깨지게 되겠죠. 근데 이 바닥에 얇은 매트를 하나 깔고요. 그 위에 도자기 그릇을 떨어뜨린다면은 기존의 맨바닥에 비해서는 10배, 20배 정도 더 많이 떨어뜨려도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치아에 가장 안 좋은 음식물들만 섭취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 간장게장,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심지어 나물류까지. 아니, 나물은 굉장히 무르고 말랑한데 왜 치아에 안 좋아요? 저게 치아에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되는데 나물 자체는 굉장히 무르죠. 굉장히 말랑말랑한 소재이기도 하고 김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음식물들은 대부분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씹어서 삼킬 때는 그 섬유질이 다 파괴될 때까지 식사를 하면서 씹게 되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되게 강한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이제 공룡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동물들을 봤을 때 육식 동물들은 대부분 치아가 뾰족뾰족하게 갈려있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는 데 비해 초식 동물들의 치아는 뭉툭하게 좀 달아 있습니다. 돌멩이 2개로 땅콩을 깰 때는 한두 번 만에 깨지겠지만 이런 나물이라든지 김치 같은 거를 삼키는 형태까지 으깨려면은 누르고 진이기고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물 중에 하나가 마른 오징어가 있습니다. 맥주 한 줄은 딱이지만 딱딱하죠? 질기죠?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에요. 이에도 많이 끼고요. 여러분들께는 이제 물에 불려 드시거나 촉촉하게 드시는 걸 많이 권유드리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라는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뭘까요? 양치질이죠. 개인적으로 차인표 씨가 하는 저 분노의 양치질은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서 치아가 닳아 없어져요. 실제로 닳고요. 양치질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부드럽고 가는 미세모 같은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안쪽부터 빠진 치아 없이 안 닦이는 치아 없이 꼼꼼하게 닦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살살 닦되 오래 닦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한국인들 습관이 고기 먹고 나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이쑤시개는 그거 자체가 그냥 세균을 잇몸에 접종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쑤시개보다는 불편하시더라도
치실을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임플란트 가격 왜 병원마다 다를까요? 어느 인터넷 광고를 봤더니 뭐 엄청나게 싸게 하는데 다른 병원을 보니까 매우 비싸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커피 저렴한 거는 1, 2천 원대부터 어떤 곳에 갔더니 똑같은 커피 같은데 몇만 원에 호가하게 파는 곳들도 있어요. 왜 이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크게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방.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비싼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좋니? 좋대요.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아,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그런 수공예품이래요. 오래 쓸까? 오래 쓴대요. 하지만 수공예품, 수제품이라는 얘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래. 사람의 인건비라는 거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니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가격을 매기자라고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사람이 치과에 가서 치료받는 모든 입안에 있는 치과 치료와 그 안에 들어가는 보철물이라고 하는 가짜 치아와 임시 치아들은 대부분 다가 아니라 100% 수공예품입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면허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만든 수제품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치아 모양과 형태가 틀리고요.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씹는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맞춰서 하는 데는 일일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커스텀한 치아를 제작해 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격이 다르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병원은 싸고 저 병원은 비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논지에 맞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같은 기성품, 같은 물이나 음료수여도 마트에서 살 때 가격이 틀리고요. 편의점 가격이 틀리고 운동하러 가서 어디 헬스클럽에 가서 시켰더니 그 가격도 또 틀려요. 이런 부분도 큰 병원에서 박리담회란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은 이윤을 보는 대신에 많은 환자들을 봐서 그 이윤을 맞춘다라는 것을 모토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대형 치과들이 있는 거고요. 작은 치과에서 소규모의 환자들에게 나의 정성을 다하고 끝난 후에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한 선생님께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치과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는 그 치과 나름대로의 그 선생님들이 합당한 가격을 정해 놓으신 거지 어디는 바가지고 어디는 저렴하고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희 아시는 어머님이 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1년째 하고 계세요, 6개월째 하고 계세요, 몇 개월을 기다리래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뼈이식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뼈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한 인공뼈는 혹 본인의 자가뼈를 이식을 했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인공된 뼈가 이식된 뼈가 자기 뼈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뼈 이식이 되지 않더라도 뼈 자체가 매우 무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뼈랑 달라붙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 걸리게 됩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이는 엑스레이처럼 뼈도 단단해 보이고 나이도 젊고 빈 공간도 딱하니 있으면은 요즘 광고하는 하루 만에 올라가는 임플란트처럼 임플란트를 심는 그날 그 임플란트의 물리적인 결합 자체가 워낙 단단해서 바로 치아를 올려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치과 의사의 능력이나 재량 차이가 아니라 환자분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보통은 이제 여유 있게 생각하실 때 뼈 이식을 안 할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뼈 이식을 하시면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나폴레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사실 불가능한 시술은 없어요. 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길어질 뿐이지. 뼈가 없으면 뼈 이식을 하면 되고요. 전신질환이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하고 시술을 들어가면 되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임플란트 성공률은 거의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성공하지만 하지만 1명은 실패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 실패라는 게 뼈 속에 묻어놓은 픽스처라는 부분이 뼈랑 달라붙지 않는 현상이 간혹 발생을 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확률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뽑고 다시 심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잇몸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심어야 되는데 뼈가 약하거나 그리고 전신적인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치료된 다음에 심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치아를 신경치료도 하고 씌우고 그 다음에 잇몸 망가져서 잇몸 치료도 또 하고 하면은 아 이렇게 치료해서 계속 불편하고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데 원장님 그냥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죠? 이런 환자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치주인대라는 거 기억하시죠?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건강한 자연 치아의 한 80% 정도 능력밖에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지고 즉 치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대체 수단이지 치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치아는 치아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최대한 치료를 해서 오래오래 살려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수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로 대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돈 들여 시간 들여 고생해 가면 치료를 했는데 결국 뽑게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과 의사분께서 서로 상의를 어느 정도 해봐야겠죠. 가장 좋은 임플란트는 지금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전에 양치질 꼭 잊지 마시고요. 치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